안녕하세요, 구루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진로 이론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검사 관련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주제가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신뢰도 공부할 텐데 오늘도 공부하는 내용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잘 이해하면은 네, 자연스럽게 또 공부하면서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 신뢰도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 검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할 때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척도입니다. 검사를 실시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 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첫 번째 말은 일관성. 신뢰도는 일관성이다. 다시 심리 검사를 할 때 검사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척도. 그게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검사의 일관성. 또 이제 뒤에 공부하게 될 타당도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뢰도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0에서 1 사이 범위의 숫자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개인차가 클수록 작을수록 측정 오차가 클수록 작을수록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신뢰도가 커진다라고 했어요. 자, 어떨까요? 이것도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측정 오차는 작을수록, 그래서 측정 오차를 줄일수록 신뢰도가 커집니다.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많을수록 신뢰도가 커집니다.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가 커진다. 개인차라는 것은 이제 검사를 할 때 개인의 이런 역량의 차이, 점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이제 우리 반에서 29등, 30등 해서 하위 5명을 모아서 하나의 집단으로 하는 거랑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고르게 5명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일관성이 높을까요? 네, 고르게 뽑는 것이 검사 결과의 일관성이 높겠죠. 왜냐면 하위권 애들끼리 모아놓고 시험 문제를 딱 줬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데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운 좋게 찍어가지고 맞추는 애가 맞추면은 걔가 갑자기 5명 중에 1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검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애가 또 운 좋게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1등이 되고 검사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클수록 검사 결과의 일관성이 높게 나타난다. 네. 마찬가지 측정 오차는 측정 오차라는 것은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측정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차는 작을수록 좋잖아요. 네. 측정 오차를 줄일수록 검사가 일관되게 결과를 낼 수 있다.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또 일관성이 높습니다. 문항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내담자가 피검자가 응답을 할 때 경향성을 띠게 되죠. 일관된 경향성을 띨 가능성이 높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일관성이 높다,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면은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클수록, 측정 오차가 작을수록,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커져요. 하지만 문항의 수가 1에서 2가 됐다고, 1에서 2는 너무 극단적인가요? 100개에서 200개가 됐다고 해서 신뢰도가 2배로 커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게 뒤에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네. 신뢰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문항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신뢰도가 그거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었고요. 또 마찬가지 표본의 동질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표본의 동질성. 표본의 동질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본이 동질할수록,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집단의 표본을 말하는 거죠. 집단의 표본이 동질할수록 검사의 결과가 일관되게 나온다. 똑같은 검사로 측정을 하더라도 초등학생을 검사한 거랑 B집단, A집단 초등학생, B집단은 중학생이라고 하면 표본이 동질하지 않잖아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A집단도 초등학생, B집단도 초등학생, C집단도 초등학생 이러면은 이제 결과가 일관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네. 그래서 신뢰도, 이제 그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신뢰도 검증 방법입니다. 신뢰도 검증 방법. 신뢰도 검증 방법에는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출제가 많이 되는 것들. 자,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 다음 동형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동형검사 신뢰도. 그리고 반분 신뢰도. 반분 신뢰도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이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가 아니고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사를 하고 재검사를 해서 얼마나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 네, 하나도 안 어렵죠. 네, 이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제 이해해 볼게요. 똑같은 검사를 동일 수검자에게, 똑같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가 A라는 검사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한 거예요. 네, 오늘 A 검사를 하고 뭐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A 검사를 한 번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하고 재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다. 그래서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어느 일정 기간 후에 똑같이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 계수라고 합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계수를 안정성 계수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첫 번째 검사를 하고 나서 2번째 검사를 할 때 첫 번째 검사 내용이 기억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2번째 검사 볼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검사했던 내용이 기억나는 것, 이것을 기억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숙 효과도 2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성장하는 거, 성숙해지는 거죠.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뭐 2살짜리 아이를 대상으로 어떤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한 3개월 뒤에 다시 와서 했어요. 근데 그 3개월 사이에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검사가 굉장히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죠. 그 3개월간 아이는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숙 효과가 또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 반응 민감성도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응 민감성이란 첫 번째 검사했던 경험이 2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궁금해요. 검사 관련해서 내용이. 그래서 뭐 그냥 혼자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검색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또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두 번째 검사를 보기 전까지 시간 동안 뭔가 새로운 또 성숙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두 번째 검사를 실시할 때 반응에 영향을 준다. 이게 반응 민감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효과, 성숙 효과, 반응 민감성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검사 재검사 신뢰도 끝. 다음 동형 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는 마찬가지. 명칭 그대로 동형 검사를 만들어서 동형 검사를 뭐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검사일 수도 있어요. 동형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검사를 새로 개발을 했는데 이 검사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신규 개발 검사랑 동형의 검사를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검사 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 서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 그게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이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등성 계수라고도 합니다. 동등성 계수, 동형성 계수. 네, 어렵지 않죠. 네, 동형검사 신뢰도. 같은 형태의 검사를 가지고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 세 번째, 반분 신뢰도입니다. 반분 신뢰도. 반분, 반으로 쪼갰다는 이야기예요. A라는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땅히 같이 비교해서 측정할 만한 동형 검사가 없다라고 하면 이 검사를 둘로 쪼개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A라는 검사를 A1, A2 이렇게 문항을 반으로 딱 나누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검사로 검증하는 것이 반분 신뢰도다. 이 반으로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후양분법, 기후양분 세 가지죠. 전후양분법, 기후양분법, 짝진 임의 배치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후양분법은 말 그대로 전후 앞부분 뒷부분으로 자르는 거예요. 문항이 50개다. 그러면 1번부터 25번까지 자르고 26번부터 50번까지 자르고 그래서 검사 1, 검사 2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양분법의 경우는 검사의 문항수가 적고 난이도가 고르게 분포했을 경우에 전후양분법을 쓴다. 그리고 기후양분법. 기후라는 것은 홀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홀짝으로 나눠서 1번은 검사 1, 2번은 검사 2, 3번은 검사 1 이런 식으로 홀짝으로 문항을 구분을 해서 반을 자르는 거예요. 기후양분법은 문항수가 많은 경우에 기후양분법을 씁니다. 그리고 난이도 순으로 배열되어 있을 경우 기후양분법을 사용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네. 1번부터 100번까지 문항이 있는데 점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쉬운 문항, 어려운 문항 고르게 반반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이쪽, 2번은 이쪽, 3번은 다시 이쪽, 4번은 이쪽 이렇게 하나씩 분류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양분법은 난이도 순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적합하다. 네. 마지막 임의적 짝짓기, 짝진 임의 배치법이라고도 합니다. 임의적으로 짝짓는 거죠. 말 그대로 문항 난이도와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를 기초로 산포도를 작성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산포도라는 것은 이렇게 X축, Y축 평면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점으로 분포를 하는 것이 산포도라고 하는데 가로축이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입니다. 그러니까 문항하고 총점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이거를 나타낸 게 X축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는 Y축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포도를 작성을 하면은 여기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두 개씩 짝을 짓는 거죠. 네. 이런 게 유사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거를 두 개씩 짝을 지은 다음에 하나씩
분리를 하는 거죠. 검사 두 개로. 네. 이렇게 얘는 1번 검사, 얘는 2번 검사. 얘는 1번 검사, 이 문항은 2번 검사. 이런 식으로 네. 두 개씩 짝을 지은 다음 검사를 둘로 나누는 것. 이게 짝진 임의 배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분 신뢰도는 전후, 기후, 짝진 임의 배치법 이렇게 둘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두 개로 나눠서 검증을 하는데 이 두 검사가 얼마나 일관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분 신뢰도 계수를 동질성 계수라고 합니다. 검사 1과 검사 2가 얼마나 동질한지, 얼마나 일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동질성 계수라고 합니다. 마지막 내적 합치도. 네. 내적 합치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도 합니다. 검사 안에 그러니까 검사의 문항들을 각각 하나의 검사로 여기는 거예요. 검사가 100개, 검사 문항이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반분 신뢰도는 1번부터 50번까지, 51번부터 100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내적 합치도는 그냥 검사 1번부터 100번까지를 다 하나의 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검사 100개의 일관성을 체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검사 100개가 있다고 간주하고 내적인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 이게 내적 합치도. 이것을 이제 크롬바흐 알파 계수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 합치도, 크롬바흐 알파 계수. 이렇게 되면은 신뢰도 검증 방법 정리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신뢰도는 일관성이다, 정확성이다. 네, 일관성이다. 타당도는 정확성. 그래서 개인차가 클수록 측정 오차는 작게,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 표본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신뢰도 검증 방법에는 검사, 재검사, 동형검사, 반분 신뢰도가 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네, 똑같은 검사를 똑같은 사람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 결과가 얼마나 안정되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 계수다. 기억 효과, 성숙 효과, 반응 민감성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동형검사 신뢰도가 있었습니다. 동형검사 신뢰도는 어떤 검사를 개발했을 때 동형의 검사를 가지고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동등성 계수, 동형성 계수라고도 한다. 반분 신뢰도는 검사를 둘로 쪼개는 방식이고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앞뒤로 자르는 거, 홀짝으로 자르는 거, 그리고 삼포도를 그려서 난이도와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를 기초로 삼포도해서 임의로 짝진 다음에 둘로 나누는 짝진 임의 배치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적 합치도는 각 문항을 하나의 검사로 간주를 해서 모든 그 각각의 문항이 얼마나 일관되게 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내적 합치도, 크롬바흐 알파 계수로 검증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신뢰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용을 이제 접하게 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이해하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복습을 꼭 하시고 문제풀이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1번 어떤 흥미검사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뢰도는 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일관성. 그러면 몇 번인가요? 어떤 사람이 흥미검사를 처음 치렀을 때 받은 점수가 얼마 후 다시 치렀을 때의 점수와 비슷하다. 이거 어떤 검증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증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네요. 신뢰도가 높다라는 의미. 네. 2번 흥미검사가 원래 재고자 했던 흥미 영역을 재고 있다.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측정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타당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신뢰도가 높은 심리검사는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검사.
내용의 정확성이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타당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일관성 있게, 일관성, 신뢰도죠. 정답 2번. 3번. 신뢰도가 높은 검사의 특성으로 옳은 것, 신뢰도가 높다, 일관성이 높다. 1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 검사 점수들이 정상 분포를 이룬다. 한 피검사자가 동일한 검사를 반복해서 받을 때 유사한 점수를 받는다. 동일한 검사 반복 시행했을 때 검사, 재검사 신뢰도 측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 계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검사는 일단은 표준화된 검사가 가장 이제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준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 과정을 다 마친 검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검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지능검사 자체가 이미 제작 과정에서 신뢰도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지능검사인데, 이제 성취검사를 한번 보면 성취검사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험을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능력 시험도 되겠고 여러 성취도 평가들이 있죠. 이러한 교육 과정에 의해서 교육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결과,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그게 이제 성취도 검사입니다. 그래서 성취 검사가 나오면 우선은 측정 내용에 좀 초점을 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정 내용에 초점을 뒀다, 내용의 정확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취 검사가 나오면 좀 타당도와 더 연관이 맞는 내용이다라고 좀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이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취 검사는 신뢰도와 연관 짓지 말자. 우리 시험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신뢰도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문항수가 많을수록. 2번. 개인차가 클수록 작을수록. 클수록이라고 했어요. 3번. 신뢰도 계산 방법에 따라 신뢰도의 크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신뢰도 계산 방법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신뢰도 크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 응답자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응답자 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6번입니다. 신뢰도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뢰도 계수는 점수 분포의 분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게 처음 보는 내용이죠. 우리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분포의 분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게 크롬바흐 알파 계수와 관련이 된 내용이에요. 우리 앞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내적 일관성 계수, 크롬바흐 알파 계수라고 했죠. 크롬바흐 알파 계수 구하는 공식을 봐야 되는데 이제 너무 깊이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제 크롬바흐 알파 계수를 구할 때 이 분산을 활용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각 문항의 그 점수 분포가 작을수록, 그리고 총점의 분포, 즉 총점의 분산이 클수록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커지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점수 분포의 분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크롬바흐 알파 계수 구할 때 이렇게 점수 분포 분산을 가지고 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측정 오차가 크면 신뢰도 계수는 작아진다. 그렇다고 했죠. 측정할 때 오차가 작을수록 신뢰도가 좋아지는 거니까. 3번. 수검자들 간의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계수가 작아지나요?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계수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추측해서 우연히 맞을 수 있는 문항이 많으면 신뢰도 계수가 작아진다. 어떨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아까 그 이론 부분 설명할 때 그 비유로 든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하위권 애들끼리만 모아서 문제를 검사를 하면은 문제를 풀게 하면은 네, 우연히 몇 개 더 잘 찍는 애들이 갑자기 1등도 하고 안 그런 애들이 또 다음 시험에서는 또 다른 애가 네, 우연히 맞추면 1등하고 이렇게 되면은 신뢰도가 엉망이 된다. 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번 신뢰도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뢰도 계수는 개인차가 클수록 커진다. 2번 신뢰도 계수는 문항수가 증가할수록 정비례하여 커진다. 정비례해서 커진다가 틀렸다고 언급을 했었죠. 네, 문항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뢰도 계수가 커지는 경향은 있지만 비례해서 커지는 건 아니다. 정답 2번. 네, 나머지 선택지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4번 신뢰도 계수는 일관성. 네, 검사의 일관성. 네, 8번 신뢰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속도 검사의 경우 기후 양분법으로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면 신뢰도 계수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자, 기후 양분법이 뭐였죠? 네, 홀짝이었어요. 홀짝으로 검사를 두 개로 나누는 것. 그런데 속도 검사 우리 처음 보죠. 속도 검사라는 것은 시간 제한을 두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쉬운 문항을 가지고서 빨리 해결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 이런 것을 측정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네, 반대 개념으로는 역량 검사가 있습니다. 파워 테스트라고 하는데 수검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시간 제한은 없겠지요. 그래서 속도 검사, 역량 검사. 뒤에서 우리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도 검사의 경우에 기후 양분법으로 추정을 하면 신뢰도 계수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네, 맞습니다. 속도 검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문항들이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검자들이 이제 맞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가 과대 추정됩니다. 대부분 왜냐면 맞는 응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 2번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관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사하다. 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관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거 말장난이에요. 네, 신뢰도 계수가 상관계수예요. 자, 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뢰도 계수가 상관계수예요. 보면은 안정성 계수, 상관계수라는 의미를 보면 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게 상관계수잖아요. 상관계수의 의미, 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런데 안정성 계수, 이게 어떤 신뢰도였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잖아요. 네. 첫 번째 했을 때랑 두 번째 검사했을 때 두 결과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게 안정성 계수였잖아요. 그리고 동형 검사 신뢰도도 보면 동등성 계수죠? 이것도 신규 개발 검사랑 동형의 검사, 비교 대상의 검사죠? 이 두 검사가 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동질성 계수 역시 하나의 검사를 반으로 쪼갰을 때 이 두 검사 간에 서로 관련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상관계수잖아요. 네. 마찬가지 내적 합치도는 검사의 모든 문항들을 각각의 검사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검사들이 각각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상관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라는 게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기 2번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관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사하다. 네, 맞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표본의 동질성이다. 네, 표본의 동질성을 강조했습니다. 표본이 동질해야
결과가 일관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요. 4번. 정서 반응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의 신뢰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검사, 재검사 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자, 심리적 특성이 불안정한 사람이거나 또는 뭐 정서 반응과 같은 이제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이러한 특성의 경우에는 검사, 재검사 기간이 검사, 재검사 기간을 충분히 두면 그 성질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하다는 의미는 이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틀린 이야기. 9번. 속도 검사에서 작용해서는 안 되는 신뢰도는 자, 속도 검사. 우리 아까 같이 살펴봤었죠.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는 게 속도 검사인데 검사를 반으로 쪼개요. 그러면 문항수가 절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네.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네. 신뢰도 계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분 신뢰도, 검사를 반으로 쪼개서 하는 것은 이제 속도 검사에는 맞지 않다. 왜냐면 전체 문항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10번입니다. 다음 중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검자 집단에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사람에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한다. 뭐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답 2번. 11번. 검사, 재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추정할 경우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두 검사가 근본적으로 측정하려 하는 영역에서 동일한 내용이 표집되어야 한다. 일단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두 검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전제부터가 틀렸죠. 네, 1번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번은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일까요? 두 검사가 근본적으로 측정하는 영역에서 동일한 내용이 표집되어야 한다. 네, 동형 검사 신뢰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 3, 4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2번.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3번.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네, 시간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시간이 그 포인트잖아요. 이 시간의 영향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겠죠. 4번. 어떤 학습 활동이 두 번째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 학습 효과가 없어야 한다. 네, 기억 효과, 성숙 효과, 반응 민감성 효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1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12번. 12번은 이제 보기 1번에서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12번. 검사 재검사법을 이용한 신뢰도 측정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1. 시간 간격이 너무 클 경우 측정 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2번. 반응 민감성의 영향으로 검사를 치르는 경험이 후속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반응 민감성 효과. 3번. 앞에서 답한 것을 기억해서 뒤에 응답 시 활용할 수 있다. 네, 기억 효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번. 문항 간의 동질성이 높은 검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 검사 재검사법. 검사 재검사법이랑은 상관이 없죠. 문항 간의 동질성이 높은 검사에서 적용하는 게 좋은 건 어떤 신뢰도 추정일까요? 네, 문항 간 동질성. 반분 신뢰도 측정에 어울리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반으로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 간 동질성 높은 검사, 반분 신뢰도 측정할 때 더 적합하다. 13번.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후 양분법, 전후 양분법이죠. 사후 양분법이 아니라 네, 기후 절반법, 전후 절반법, 짝진 임의 배치법. 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14번으로 갑니다. 14번.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 점수와의 상관계수로 검증하는 신뢰도는 네, 이미 입증된 유사한 검사
검사와 비교하는 것. 동형의 검사죠. 동형 검사 신뢰도. 15번. 신뢰도의 종류 중 검사 내의 문항들이랬어요. 검사 내의 문항들 내적 합치도죠. 내적 합치도 뭔가요? 내적 일치 신뢰도. 16번. 어떤 심리검사의 내적 합치도 계수가 매우 낮았어요. 내적 합치도 계수가 낮았다. 1번.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 이거는 타당도에 관한 이야기죠. 2번. 검사의 두 가지 형태가 매우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 3번. 검사가 성질상 매우 다른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렇죠. 내적 합치도라는 것은 문항 간의 상관 계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각 문항 간에 얼마나 일관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각 문항들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의미니까 다시 내적 합치도 계수가 매우 낮다는 것은 각 문항 간의 일관성이 매우 낮다는 의미니까 각 문항들이 다른 속성을 측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3번이 이제 내적 합치도 계수가 낮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검사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검사를 받을 때 매우 다른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낮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17번. 다음 사례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100명의 학생들이 특정 심리 검사를 받고 한 달 후에 다시 받았대요. 똑같은 사람이 일정 시간 뒤에 다시 재검사를 했어요. 근데 각 학생들의 점수는 동일했어요. 점수가 완전히 동일했대요. 그러면 신뢰도 계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신뢰도 계수는 1이 되겠죠. 신뢰도 계수는 0에서 1 사이 범위니까 100% 동일하니까 1. 네. 18번. 다음 중 채점자 간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은 채점자 간 신뢰도 가장 높은 것 에세이 검사 투사법, 직접 행동 관찰법.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에세이 검사, 글로 하는 것이고, 투사 역시 네, 개인 그 내담자가 투사하는 것을 그 검사 실시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그런 검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투사 검사라는 것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잉크 반점을 딱 제시를 해요. 뭐 로샤 검사나 잉크 반점 검사들이 있는데 잉크 반점을 수검자에게 딱 제시를 하면 뭐 그림도 아니고 뭔가 모호한 자극이에요. 이 모호한 자극을 보고 내담자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검사 실시한 사람이 그 내용들을 기록했다가 내담자의 뭐 성격이나 심리 상태, 정신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점자 간 신뢰도가 가장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직접 행동 관찰법 역시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사지선다형 검사는 응답 범위가 딱 명확하잖아요. 네, 1, 2, 3, 4 중에 하나. 1번이면 뭐, 2번이면 뭐 몇 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번. 검사의 신뢰도 중에 하나인 크롬바흐 알파. 크롬바흐 알파 내적 합치도 계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였습니다. 네. 검사 크롬바흐 알파 보시면 각 문항을 하나의 검사라고 간주를 하고 이 각 문항들 간의 상관 계수를 구한 것이 크롬바흐 알파라고 했죠. 그러면 이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각각의 검사 문항들이 동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20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계수는 검사 문항을 분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네, 검사 문항을 반분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의 검사로 한 번만
검사를 실시하면 되므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적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검사의 신뢰도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네, 반분 신뢰도는 동질성 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분리했을 때 검사 1과 검사 2로 나눴어요. 근데 이 나눴을 때 검사 1과 검사 2가 얼마나 동질성을 갖는지, 그래서 동질성 계수라고 합니다. 네, 21번. 동일한 채점자가 자유반응형 검사를 채점할 때 자유반응형 검사, 그러니까 반응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종류의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반응형 검사를 채점할 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제해야 할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후광 효과로 인한 오류.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내담자에게 자유로운 반응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검사를 할 때 채점자가 후광 효과로 인한 오류를 배제해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후광 효과라는 것은 일종의 편견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그 검사 채점자가 수검자에게 뭔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때 그런 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을 때 그게 채점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용의 오류. 관용의 오류라는 것은 좋게 평정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뭔가 검사를 할 때나 채점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중립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관대한 거죠. 관대하게 좋게 보려는 그게 관용의 오류. 그래서 이런 것도 배제를 해야 합니다. 3번 혼착성의 오류. 혼착성의 오류라는 것은 어떠한 측정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할 때, 측정을 할 때 이 측정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섞여 있는 것. 그게 혼착성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도와 관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3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는 이제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검사를 수검자를 보면서 채점을 할 때 점수가 중앙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평정을 할 때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1, 2, 3, 4, 5 중에 평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양극단 1점이나 5점을 평정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2, 3, 4에 집중이 되는. 그리고 웬만하면 뭐 3번으로 이렇게 평정을 하고 이런 것을 중앙 집중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가 되면 이제 신뢰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신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차근차근 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또 시험 준비도 계속 화이팅 하시고요. 네,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